말도 안 돼. 제 이름이 없다니. 평생을 바쳤는데 단 한 줄도 없다니. 이건 고인의 뜻입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이야. 누가 꾸민 거지? 아버지가 나를 버릴 리 없어. 모두가 속았다. 마지막 순간에 남겨진 종이 한 장 그 안에 담긴 뜻밖의 결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체 왜? 평생의 효심은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뒤바뀌고 가족의 이름 아래 가려졌던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이른 아침 성우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흰쌀이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죠. 성우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매일 아침마다 반복하는 일이었거든요. 아버지 강노인을 위한 아침죽 한 그릇. 이것이 성우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성우는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작은 상에 올려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80대의 강노인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이제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습니다. 고맙다, 성호야. 강노인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 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호를 효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죠. 성호 씨만큼 아버지를 잘 모시는 사람도 드물어. 저런 아들 둔 강노인 씨가 부럽다니까. 하지만 성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는 것은 맞지만 그 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강노인이 소유한 집과 땅, 그리고 평생 모아온 재산 말입니다. 이 정도로 모셨으면 당연히 내가 상속받을 거야. 성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공손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준비해드렸죠.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가끔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성우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어요.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볶는 동안 성우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 얼마 남지 않으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쁘다는 것은 알았지만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성호 자신도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거든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다가 자신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아버지도 나를 생각해 주실 거야. 성호는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와 함께 아버지께 드렸죠.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고맙다. 성호야, 정말 고맙다. 강노인은 아들의 정성을 받으며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우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은 늘 평화로웠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다른 노인분들과 강노인은 담소를 나누었고 성우는 그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강노인 씨는 정말 좋은 아들을 두셨어요. 성우 씨 같은 아들이 있어서 부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성우는 겸손한 척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런 평판이 나중에 유산 상속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 성우는 아버지의 약을 정리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까지 여러 가지 약을 시간에 맞춰 드릴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이건 역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성우야, 수고가 많다. 강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우는 그런 미묘한 감정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신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성우는 아버지를 잠자리에 눕혀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같은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내가 이렇게 모시는데 아버지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성우는 이런 확신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아버지 강노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계획이 성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그날도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죽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강노인이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대청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마루 위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은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성우가 죽상을 들고 다가가자 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버지의 눈빛이 어딘지 결심한 듯 굳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성우야, 오늘 손님이 오신다. 손님이요? 성우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집으로 부르시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누가 오시는데요? 중요한 일로 오시는 분이야. 강노인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성우는 궁금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정말로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성우가 문을 열어주자 그 남자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노인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성우는 손님을 안내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 어딘지 공식적인 업무를 보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무슨 일로 이런 분을 부르셨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강노인은 이미 방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으시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넘기셨어요.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강노인께 깍듯이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차를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나갔지만 사실 호기심이 더 컸어요. 뭘 하시는 분일까? 왜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지? 성우는 찻잔을 준비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웅얼웅얼 대화 소리만 들릴 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여기 차놓고 가겠습니다. 성우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강노인이 손짓했습니다. 성우야, 잠깐 나가 있어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 네, 아버지. 성우는 아쉬웠지만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나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장독대 뒤에서 마당을 쓸며 귀를 기울여 봤지만 여전히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 도장 찍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연달아서 말이에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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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혹시 유 원장?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드디어 유산에 관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유 원장을 쓰시는구나.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정성껏 모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성우는 혼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마당 청소를 계속했어요. 손님 앞에서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참 후 손님이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다시 들고 정중히 인사를 하며 집을 나섰어요. 성우는 대문까지 배웅하면서도 그 남자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변호사였을까? 아니면 공증 업무를 보는 분이었을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뭔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우에게는 그것이 유언장 작성으로 보였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성우는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강노인은 여전히 방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어딘지 홀가분해 보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셨어요? 아, 그냥 정리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강노인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모시는 동안에도 성우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드렸지만 속으로는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어요. 집도 내 거, 땅도 내 거, 그동안 모아두신 돈도 내 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더욱 아버지에게 잘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말이에요. 아직 유언장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오후가 되자 성우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좋아하시는 차도 끓여드리고 등도 주물러드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까지 챙겨드렸어요. 성우야, 갑자기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느냐? 강노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성우는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물론 유산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진심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리자 성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를 잠자리에 눕혀드린 후 마루에 혼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따랐어요. 국화꽃이 피어있는 마당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그날이었구나. 성우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 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성우는 몰랐습니다. 오늘 아버지 방에서 일어난 일이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성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새벽, 성우는 평소처럼 아침 죽을 끓이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버지 방에서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성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노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드셨습니다. 80년의 긴 여정을 마친 채로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성우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슬픔과 동시에 묘한 당황감이 밀려왔습니다. 3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평생 강노인을 알고 지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동네 이웃들, 오랜 친구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친척들까지 모두들 조용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인께서 참 좋은 아들을 두셨어요. 성호 씨가 그렇게 정성껏 모셨는데 이제 고생 끝이네요. 조문객들의 위로 섞인 말들이 성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곧 유언장의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장례 기간 내내 성호는 상주로서 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를 마지막 길로 배웅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정중하고 정성스럽게 치러졌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그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성호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노인의 형님, 누님,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은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위해 모셨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입니다. 유언장은 고인께서 지난달에 작성하신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보사는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강모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성우는 목을 곧게 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숨을 죽이며 변호사의 입을 바라보았어요. 첫째,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기타 재산 일체를. 성우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이 나올 차례였어요. 지역 고아원에 전액 기부한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잠깐, 뭐라고 하셨나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읽어주었어요.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이름이 없다니요. 성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변호사를 노려보았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평생을 바쳐서 모셨다고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감정도 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보았어요. 제 이름이 한 줄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우는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문서를 지키며 말했어요. 이것은 고인의 뜻입니다. 서류는 모두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조작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성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고인께서는 특별히 당부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성우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의무라는 말에 성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마지막 의무가 뭡니까? 아들인 저를 버리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나서서 성우를 달래려 했어요. 성우야, 진정해라. 아마 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평생 뭘 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성우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로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변호사는 업무를 마치고 떠났고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잘했으니까. 근데 진짜 한 푼도 안 남겨주시다니. 성우도 참 안 됐다. 이런 말들이 성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아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혼자 남은 성우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강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지금 성우에게는 그 미소마저 비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이렇게 배신하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였습니다. 평생의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성껏 모신 게 잘못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고요한 미소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성우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고아원이라니. 왜 하필 고아원이었을까요? 아버지와 고아원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실 리 없어. 성우는 혼잣말을 하며 아버지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감정이 너무 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성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유언장의 내용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고아원. 도대체 왜? 이 의문은 성우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이 곧 더 큰 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성우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강노인이 평생 사용하던 오래된 서랍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유언장이 있을 거야. 진짜 유언장 말이야.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안경과 시계, 그리고 복용하던 약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을 거야. 진짜 유언장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다른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같은 것들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고아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성우의 손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성우는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진첩 안에는 성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가득했거든요. 젊은 시절의 강노인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10명도 넘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표정도 성우가 본 적 없을 만큼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지? 아버지가 언제 이런 사진을? 성우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모든 사진이 같은 배경이었어요. 고아원 같은 곳이었죠. 건물 앞에 사랑의 고아원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성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생일상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성우가 평생 본 적 없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신 적이 있었나? 성우는 갑자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진짜 가족, 내가 지켜야 할 아이들. 성우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 진짜 가족이라니. 그럼 자신은 뭐란 말입니까? 진짜 가족이라고? 난 가짜 가족이란 말인가? 성우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첩을 더 넘겨보니 비슷한 내용의 사진들이 계속 나왔어요. 아버지가 아이들과 소풍을 간 사진, 함께 밥을 먹는 사진, 공부를 도와주는 사진까지. 그리고 각 사진마다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가장 행복한 날. 이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간다. 내 모든 것을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성우는 점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이 메모들을 보니 유언장의 내용이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야?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버지에게는 이미 마음의 고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최근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나이 든 아버지가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과 함께 찍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고아원 출신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제 마지막 선물을 해주고 싶다. 성우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고아원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아버지의 진짜 가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단 말인가? 성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로 살아왔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성우는 서둘러 사진첩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괜찮니? 큰어머니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네, 큰어머니. 아까 그 일로 많이 충격받았지? 어머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큰어머니는 성우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방금 발견한 사진들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큰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고아원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나요? 응? 갑자기 그게 왜? 그냥 궁금해서요. 큰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 그때 고아원에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 하지만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사업 실패요? 응. 내가 어렸을 때니까 기억 못할 거야.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 성우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그때 고아원과 인연을 맺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때 고아원 아이들이 아버지를 많이 위로해 드렸나 봐. 그래서 계속 후원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 후원도 하셨다고요? 그럼 매달 꼬박꼬박 보내셨어. 내가 모르게 말이야. 성우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몰래 고아원을 후원하고 계셨다니.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성우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니 아버지의 진심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구나.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자신은 진짜 가족에서 제외되었을까요?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나만 빼고? 성호의 절규가 빈집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호는 깨달았어요. 앞으로 동네 사람들, 친척들 사이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말입니다. 이미 오늘 친척들의 표정에서 그런 기미가 보였거든요. 동정과 조롱이 섞인 시선들. 이제 성우는 그런 시선들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 돈만 노린 사람이었다고 할 거야. 성우는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첩에서 본 그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진짜 가족이라니. 그럼 난 뭐란 말인가?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정신이 맑아지지 않았어요. 마당 한구석에 피어있는 국화꽃들이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정성, 모든 희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완전히 바보였어. 성우는 주먹으로 마루 기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은 손이 아니라 가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쓸 과일을 사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터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 씨.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성우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거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유원장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성우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주셨다던데. 성우 씨는 한 푼도 못 받았다면서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 그럼 정말이네? 세상에. 성우 씨가 그렇게 정성껏 모셨는데.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성우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성우의 부정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소문은 장터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중히 인사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왠지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요. 성우야.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성우가 돌아보니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장 어른이었습니다.
아버님 일로 많이 힘들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장 어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주셨다던데 정말인가?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창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장 어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도 참 이상한 결정을 하셨네. 아들이 있는데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비판이 담겨 있었어요. 성호를 향한 것인지 아버지를 향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불편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성호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버리셨어요?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제가 평생 뭘 했는지 아세요? 결혼도 포기하고 제 인생도 포기하고 아버지만 모셨잖아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다고요? 제가 한 게 다 거짓이란 말입니까? 성호는 영정사진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왜요, 아버지? 왜 저한테는 따뜻한 미소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문득 사진첩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의 그 환한 미소. 성우는 평생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뒷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우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우 씨 참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평생 아버지 돈만 노린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성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는 듯 했지만 점점 의심의 시선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어요. 큰아버지가 찾아왔을 때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성우야,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던데. 무슨 소문이요? 너를 두고 하는 이야기들 말이야. 좋지 않은 소리들이더라. 큰아버지의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글쎄, 내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신 게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다는 소리도 있고.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효자로 인정받았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속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효자는커녕 속물 중에 속물이라는 소리도 들리던데. 큰아버지의 말에 성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큰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보세요?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어쩔 수 없잖니. 큰아버지가 돌아간 후 성우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의 평판은 완전히 실추되었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성우의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요?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신 거라면 그럼 제 마음속의 사랑은 뭐였나요? 성우는 무덤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핏기 없이 창백하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성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의 기반이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다는 그곳.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아들인 자신보다 더 소중했던 걸까요? 한번 가봐야겠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성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그곳에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될까봐 말입니다. 이틀 후, 성우는 마침내 고아원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첩에서 본 그 사랑의 고아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넘게 달려서야 도착할 수 있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까지. 성우는 고아원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다는. 성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는 몇 명의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성우를 본 아이들은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원장 선생님을 뵙고 싶은데요. 아, 원장 할머니요? 잠깐만요. 아이는 신나게 뛰어가서 원장을 불러왔습니다. 곧 50대 후반의 여성이 나왔어요. 온화한 인상의 원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강노인의 아들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 성호 씨시군요. 강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정말 뵙게 되다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소식 듣고 모두 슬퍼했어요. 원장의 말에 성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이야기를 하셨다니.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이야기해요. 원장실로 들어선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히 사진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들 대부분에 아버지 강노인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부터 최근의 모습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 책을 읽어주는 모습, 생일을 축하해주는 모습까지. 이 사진들, 강 할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한 추억들이에요. 벌써 30년 전쯤부터 오셨거든요. 30년 전부터요? 성우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랜 인연이었다니. 네. 처음 오셨을 때가 정말 힘드셨나 봐요. 사업에 실패하셔서 많은 빚을 지시고 마음도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원장은 차를 우리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드님은 바쁘셨을 텐데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려고 하셨어요. 성우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과거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 우연히 이곳에 오시게 되었는데 마침 겨울이라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렸죠. 원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위로를 해 주셨다고요? 네. 아이들이 자신들도 부모 없이 혼자라고 슬퍼하니까 할아버지가 괜찮다. 할아버지도 외로워. 우리 함께 힘내자고 말씀해 주시면서 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젊은 강노인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오셨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위로받으러 오신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을 위로해주러 오시더라고요.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이 아이들이 나에게 희망을 줬다고요. 원장의 말에 성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을 때 자신은 바빠서 아버지의 속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셨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만난 진짜 가족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가족이라는 말에 성우는 또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진첩에서 본 그 글귀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어땠나요?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나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성우 씨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항상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네. 성우가 자기 인생 살아가야 하는데 늙은 아버지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늘 후회하셨어요.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미안해 하셨다니, 오히려 자신이 아버지께 소홀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성우 씨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성우가 효자다, 바쁜 중에도 아버지 챙겨준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도 애정이 있으셨죠. 그래서 늘 고민하셨어요. 성우는 이제 어른이니까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아직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성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유언장 쓰실 때 정말 고민 많이 하셨어요. 성우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민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우는 착한 아이니까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사랑해 줄 거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우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원장은 성우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번 나가서 아이들과 인사해 보시겠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아이들이 둘러싸며 반겼어요.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성우 아저씨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성우 아저씨 자랑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들이 성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하셨다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성우 아저씨가 정말 착하고 효자라고. 한 아이의 말에 성우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왜 아버지가 이곳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는 희망이었구나. 성우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이들은 단순한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 진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대신 깊은 반성과 부끄러움이 자리 잡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성우는 버스 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성우의 작은 사과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기도 했어요. 고아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장의 말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그리고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던 그 환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신 적이 있었구나. 성우는 대청마루로 나가 아버지의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나 질투 대신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모습, 생일상 앞에서 함께 촛불을 끄는 모습, 모든 사진에서 아버지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재산보다 마음을 남기고 싶으셨던 거구나. 성우는 이제야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집, 땅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남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뼈아픈 깨달음도 찾아왔어요. 자신이 평생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거든요. 나는 평생 무엇을 바라며 산 거지? 성우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정성을 다했지만 그 정성 뒤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이 허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자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고아원 아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자신은 늘 뭔가를 기대하며 아버지를 모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변호사가 낭독했을 때는 충격과 분노로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한다. 이 문장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성우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라고 전해달라. 변호사가 전해준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었어요. 성우는 유언장을 보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는 단 한 줄의 진심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을요. 다만 자신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죽을 끓여드릴 때 고맙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 산책을 나갈 때 성우야, 수고가 많다고 하시던 말씀, 밤에 약을 챙겨드릴 때 보여주시던 따뜻한 미소. 아버지는 늘 저에게 진심을 보여주셨구나.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깊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에 국화꽃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항상 제 생각만 했어요. 성우는 무덤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아원 아이들을 사랑하신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때 문득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진심 어린 마음.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정말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그 아이들을 진짜 가족이라고 하셨는지. 성우는 조용히 일어나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 아이들을 사랑해 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것은 성우의 다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는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성우 씨, 그래도 고생했는데 아쉽네. 아버님이 좀 야박하셨어. 이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성우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집에 도착한 성우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성우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남겨주셨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 나눔의 정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진짜 효자가 되어 보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우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우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상속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성우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과 함께 성우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효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매주 고아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우 할아버지,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와 성우를 맞이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성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호칭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성우가 들고 온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열었어요. 장터에서 산 맛있는 사과들이야. 할아버지가 예전에 너희들한테 해주시던 것처럼 깎아줄게. 성우는 마당 평상에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시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껍질을 돌돌 말아가며 깎았어요. 우와, 껍질이 안 끊어져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할아버지도 이렇게 사과 깎아주셨어요. 맞아. 똑같아요. 아이들의 말에 성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원장이 차를 가져와 성우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많이 바뀌셨네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표정도 훨씬 밝아지시고 원장의 말에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강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원장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는 성우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요. 성우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성우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 모으는 모습이 예전 자신의 집에서 하던 것과 똑같았어요. 할아버지, 피곤하시지 않아요? 한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피곤해. 오히려 기분이 좋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어요. 강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말에 성우는 빗자루를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30년을 이곳에 다니셨을까? 저녁이 되어 고아원을 나서면서 성우는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 그때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호떡도 사올게. 와, 호떡? 아이들이 좋아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우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성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더 밝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성우는 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소중했는지. 이제 저도 그 마음을 알겠어요. 집에 도착한 성우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되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할 말이 많았어요. 아버지, 오늘도 고아원에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사과를 깎아줬는데 아버지처럼 깎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성우는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께 보고드리는 것처럼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서. 성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진짜 효도가 뭔지.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성우는 동네에서 큰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큰어머니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성우야,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 그런가요? 그럼 예전에는 뭔가 무거워 보이더니 지금은 훨씬 밝아 보여. 큰어머니의 말에 성우는 새삼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네. 아버지 유언대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어머,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이네. 큰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큰어머니는 성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옳지.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날 저녁 성우는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국화꽃이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별들 중에 아버지도 계세요? 성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효자가 됐나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매주 빠짐없이 고아원을 찾았어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정말 감사해요. 강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아이들이 제게 진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성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이제 완전히 알겠어요.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성우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우의 감사 인사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성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탐욕 대신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기를,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고아원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성우는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나누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유산은 이제 성우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끝없이 이어져가는 사랑의 물결처럼 말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